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41페이지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을 진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자, 국토계획법상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 자, 국토계획 체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제일 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물론 이제 광역도시계획 위에 국가계획이 있죠.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은 우리 국토계획법상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개념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부동산 공급 시간에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이제 국가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뭐 국가종합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국가계획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종합계획이 있죠. 국가종합계획, 국가종합계획이죠.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 이용의 방향과 개발, 목표, 이념 등을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궁금하시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을 검색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되고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에는 제일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이렇게 이제 서열이 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앞 시간까지 공부했잖아요. 그죠? 몇 개죠? 6개. 구체적인 정책, 6개의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국가계획부터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 그 관계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관계예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라는 거. 상하 수직 관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즉 적합하도록 국가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수립해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6가지 정책이 입안되고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관계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화해서 법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행정계획 책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교재를 읽어드리고 하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가끔 이제 출제에 반영은 돼요. 가끔 출제에 반영되니까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언급을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설명하고 하진 않죠.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오시면은 각종 행정계획 위계 질서 나와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다고 읽어두시면 되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로 2번에 보세요. 38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은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 금방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부터 미칠 것이십시오. 끝까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아셨죠? 형과 아우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일단은 상위계획인 형의 말이 우선한다. 그렇게 이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게 절대적인 아니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도 출제에 이렇게 뭐 정답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니지만 지문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38번은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국가교육은 이 법, 국토교육법상 행정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 시험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용어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교육인데, 광역도시교육은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꾸준히 출제되다가 지난해 시험에 안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2024년도에는 출제될 확률이 뭐 80% 이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역도시교육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요. 광역계획권이죠. 그동안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은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지? 너무 여기도 정답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와요.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26, 27, 28, 29, 32에 꾸준히 출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큰 2번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발표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지정권자 발표하시고 국토교통 장관을 미출 것이고요. 국토교통 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책자를 넘겨봅니다. 도지사 미칠 것이고요. 도지사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단위가 될 광역계획권을 학습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테마가 뭐죠? 광역계획권이에요. 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 집중하십시오. 아까 광역이라는 말은 단순히 넓은 지역이 아니고 무슨 뜻이죠? 2개 이상.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그래요. 네, 2 이상이죠. 2 이상의 시,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편의로 여기 파주,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라면은 이걸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또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을 묶어줍니다. 경기도 연천을 묶어주죠. 이것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시험 나와요. 주로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정답을 결정해요.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누가 못 외웁니까? 네. 근데 시험 나오면 왜 답이 틀릴까? 자꾸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지 않고 이해되면은 이해가 몇 번만 반복되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우리 그 입문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죠. 자, 행정조직의 체계, 행정조직의 체계를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체계를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교재도 나와 있지 않죠. 앞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시험 나오지 않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기억하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하잖아. 간단하게 중앙정부 뭐 얼마나 심플합니까?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어디죠? 국토교통장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죠? 국토교통장관,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국장. 국토교통장관은 중앙정부의 장이 되죠. 중앙행정기관장, 중앙정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입문과정에서 설명드렸거든요. 광역자치단체는 시도입니다. 시도를 의미하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시도지사들. 그때 시도지사는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특별시, 6대 광역시, 광역시장, 광역시,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제주도 가진 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 5개를 시도라고 하고, 이 5개의 시장, 즉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시, 군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이때 구청장은 자치고, 즉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의 구청장이죠. 근데 이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그 대규모 도시, 대도시도 구가 있거든요. 분당하고, 그죠? 뭐, 경기도 안산시, 그죠? 이런 곳은 인구가 이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서 창원 특례시잖아요. 특례시. 이런 곳은 이제 인구가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구를 두고 있다고. 구를 두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구청장들은 그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이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도시의 구청장들은 행정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법상 인정되지 않고 선거를 뽑지도 않고, 네, 관할 도지사나 관할 시장이 임명한다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행정조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보십시오. 그 시군을 묶었어. 파주하고 연천군을, 파주시와 연천군을 묶었다고. 그럼 뭐죠? 광역기획권이에요. 그럼 누가 지정할까? 파주시는 여기죠. 연천군은 여기죠. 그죠? 그러면은 파주시, 연천군을 묶어서 광역기획권을 지정하면은 광역기획권이 어느 한쪽에 파주시장이나 연천구서가 마음대로 지정을 못 하잖아요. 관할구역 범위를 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광역시입니까? 도입니까? 경기도 도잖아. 그래서 광역기획권이 도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을 대상으로 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광역기획권을 지정하도록 한다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법을 만든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기획권이 서울시하고 인근의 경기도 파주시하고 경기도 연천군을 묶었다고 가정합시다. 연천군을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은 광역기획권인데 왼쪽은 서울시고 오른쪽은 경기도 파주 연천이잖아요. 그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지정을 못 하잖아. 이렇게 광역기획권이 시도 관할구 2개 이상의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니까 시도잖아.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광역기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보십시오. 광역기획권은 서울, 파주, 연천을 묶으면은 왼쪽에 서울시, 오른쪽에 경기도에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기획권이 시도 관할구역,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기획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기획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기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이잖아. 파주 연천이니까. 이때는 누가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기획권은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자, 광역기획권의 지정권자, 국토교통장관 읽어보겠습니다. 광역기획권의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 5개를 줄여서 뭐라고 가죠? 가로 안에 시도라 그래. 시도 묻힐 거예요. 광역기획권의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기획을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기획을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도지사. 줄거죠. 광역기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파주, 연천은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잖아. 이렇게 광역기획권으로 지정된 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광역기획권은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 그 42페이지 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원칙.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한 그 도시나 군, 관할구역 일부, 인접시군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때는 세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세 번째 줄에 구, 군, 가로군을 띄고 구, 군, 읍 또는 면, 관할구역 단위로 인접지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밑줄 긋죠.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수의 의견을 듣고 의견 동그라미.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밑줄 긋고 의견 동그라미. 그리고 줄 긋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줄 긋습니다.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파주시장과 연천군수,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에는 국토교통중앙정부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주 연천을 묶으면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잖아.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관계되는 시도지사, 파주시하고 연천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계되는 시장군수, 파주시장과 연천군수의 역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한다는 거죠.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죠. 핵심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보겠습니다. 이런 교재입니다. 자, 이런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오시면은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개념이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지금 밑줄 긋습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하세요. 밑에다가 아니야 광역시라고 적어줍니다. 광역시가 아닙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줄 긋죠. 장기적인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때 장기 할 때 장기 동그라미 장기적인 발전 방향 할 때 장기 동그라미. 이때 장기는 옛날에는 20년 단위라고 법으로 정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 규정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장기에 대한 단위 계획 기간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런 것을 붙이면은 틀린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면 틀리게 돼요. 아셨죠? 네. 단위 계획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행정계획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직접 않지만 가끔 이제 나오니까 이제 궁금하지 않도록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필기해놓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한번 봐요. 여러분, 행정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 행정계획은 그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 여부에 따라서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요.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비구속이죠. 비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하거든요. 자, 구속적 행정계획. 어떤 행정계획이 구속적이다는 의미는 그 행정계획이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란 어떤 행정계획이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구속하지만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수능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잘 보시면은 어떤 행정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든 전부 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으면은 구속적 행정계획,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엇을 지정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까 서울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주거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주거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즉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로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주거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짓거나 주거지역에다 공장을 짓거나 축사를 지으면은 규제를 받는 거죠.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을 못 짓도록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거야. 그게 법적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법적 구속을 받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만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모두 광역계획권 단위로 아니면 도시나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는 지역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내용에 어긋나는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질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행정법에서 논하는 건데 참고로만 들어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은 잠깐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필기해 놓고 암기를 하면 시험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까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냐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나올 것 위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부를 공부하면서 생고생할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자, 지금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인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 그리고 광역계획원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그 의의를 설명한 거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순위가 없기 때문에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41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에서 밑줄 긋죠. 비구속적 계획을 밑줄 긋으시면 되는 거죠. 이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책장 넘겨서 이제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오시면 되죠. 43페이지 오시면은 43페이지 큰 3번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서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의 별표를 2개 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2개죠. 별표 2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보니까 26, 27, 28, 29, 31, 32. 딱, 그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43페이지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책자를 넘기면은 예외까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것을 한나절 내에 공부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고개 드시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설명 듣고 나면 교재가 읽어지고요. 교재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가슴에 와닿게 돼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시험을 한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기본서를 보지 않으면은 배우지 않은 느낌이 드는 내용이 무지 많고요. 네.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시험지를 받으면 무지 많고요. 네.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실수 없는 수험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볼까요? 네. 설명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서울, 파주, 연천을 묶으면 무엇으로 불러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2개 생긴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니까 시도잖아, 그죠?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되면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관계되는 시도지사. 여기서 관계되는 시도지사 누구죠? 서울, 파주, 연천의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잖아.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수립합니다. 시도지사 공동수립.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잠깐만.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지정되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공동수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똑같아 원리가 봐요. 파주 연천을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가 지정해. 광역도시계획은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장군수 누구죠? 파주시장과 연천군수잖아.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즉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광역계획권이 2개 생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같은 도 관할구역은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똑같죠, 원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원리가 똑같아.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둘 모두 광역계획권 지정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수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면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경기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원리가 똑같잖아.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국가계획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돼요.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봐요. 43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가로 1번에 봅니다. 원칙 봐요. 원칙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줄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시도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죠.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구역이 지정되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광역구역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줄 거죠. 누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공동 동그라미 수립 동그라미. 공동으로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광역구역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면은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내려와요. 예외. 국토교토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 A번 줄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밑줄 거예요. 쭉 끄십시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토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밑줄 껐죠.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없을 경우에도 국토교토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내려오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번 봐요. 니은번 설명 들어요. 여러분 서울시하고 파주 연천을 묶으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잖아.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광역계획은 지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지정이 없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토 장관이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된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하급기관이잖아. 국토교통 장관은 중앙정부의 상급청이잖아. 하급기관, 즉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국토교통 장관, 중앙정부의 공동 수립을 요청할 수 있어. 이럴 때는 국토교통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즉 하급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 장관은 그 하급청인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파주시장하고 연천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파주시장과 연천군수 즉 하급청이 협의해서 경기도지사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하면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 연천군수 즉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요청을 받은 경기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가능해요. 예외 보세요. 예외. 니은번 43페이지 가로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예외의 니은번 보십시오. 국토교토 장관은 미칠 것이십시오. 다음의 경우 A죠. A와 B의 경우죠. A만 줄 거면 되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거죠. 즉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하급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줄 거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내려옵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죠. 자, 광역계획 중에 같은 도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도 관할구역. 파주하고 연천이죠.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줄 거죠.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넘겨요. 예외. 기억번에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44페이지 설립에 광역계획을 밑줄 쭉 꺼십시오.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내려옵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죠. 시장군수 즉 하급청이 협의해서 요청하면은 도지사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하면은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극번 내려와요. 하급청의 요청이 있으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극번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다음이 A와 B죠. 박사네. 자, A번 줄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교재도 체크해드려서 여러분 이렇게 수험 준비는 시험이 조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그 현장 사례를 이해하고 이 사례를 이해하면서 조문을 읽어서 교재를 읽어서
그 조문대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조문이 좀 이제 기니까 이걸 이제 뽑아서 막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죠. 조문으로 나오니까 책 그대로 나온다니까 시험이. 그 과목은 얼마나 쉬워요. 이거만 반복하면 돼요. 단 이해가 되면은 교재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3회독, 4회독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서울시 파주 연철 묶음에는 뭐죠?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급청,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여기 파주 연천을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파주시장과 연천구소, 즉 관할시장구소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관할시장구소가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급청, 파주시장과 연천구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또 관계되는 시장구소, 즉 파주시장과 연천구소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요청한 하급청, 즉 파주시장과 연천구소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어.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는데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해달라고 시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청인 국토교통부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조정 신청,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자, 그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만약에 단독으로 시도지사가 협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만약에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한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하도록 근거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44페이지 봅니다. 조정신청.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밑줄 긋죠. 공동이나 단독으로. 줄 긋죠. 손 떼죠. 공동이나 단독으로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랑 군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와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국토교통부장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였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좀 수립권자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꾸준히 연습하셔서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회 2024년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번 문제는 이제 광역계획권이나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상하면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죠. 참고하시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관한 사항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럽니다. 수립기준. 자, 3번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몇일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45페이지 딱 중간에 있죠. 큰 3번의 수립기준.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몇일 거죠?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줄 거면 되죠. 기준, 수립기준 동그라미입니다.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여러분. 계속 나올 거다. 기준. 앞으로 기준이 딱 보이면은,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6개의 과목별 최저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잖아요. 서울은 최저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과목별 최저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평균 5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기준은 99%가 중앙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럼 우리 공법 시간에 중앙정부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립기준, 기준이 보이면 머릿속에서는 누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공식처럼 기억을 해버리죠, 뭐. 네. 가로 안에, 박스 안에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서로 공부를 하면은 학습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올 것과 안 나올 것을 구별해 드리기 때문에 나올 것만 하면 진짜 얼마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죠? 기본서를 이해하여야 교재를 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책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맨 위에 가로 1번 기초조사 동그라미 하십시오. 두 번째 뭐죠?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파주 연천을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잖아.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행정계획으로 정하려면은 이 지역의 산업, 인구, 교통, 환경, 주택,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해야 되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기초조사. 그래서 46페이지 제일 위에 기초조사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줄 거죠.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 현재의 인구, 교통, 산업, 토지이용, 주택, 환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 측량해야 한다. 그래서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기초조사,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다. 딱 적어놓으면 되죠.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게 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잖아,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럼 기초조사를 해서 산업에 관한 것, 인구에 관한 것, 교통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토지 이용에 관한 것, 주택에 관한 것 다 조사했잖아. 수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서 조사 측량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얻어진 자료는 그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강력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를 했으면은 기초조사 정보 체계,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 46페이지 가로 1번 기초조사에서 5번째 줄 내려오십시오. 5번째 줄 읽어볼게요. 국토교토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수가 지금부터 밑줄 거예요. 밑줄 것이십시오. 제가 밑줄 거 들으면 그 부분을 읽으면 시험 된다는 겁니다. 줄 것이십시오.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줄 것이십시오.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변동사항은 5년마다 확인해서 결과를 반영하라. 기억하시면 수험 준비가 너무 완벽해지. 이제 이렇게 수험 준비를 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자격증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공청회 개최부터 휴식 후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